반갑습니다.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한 주일 또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또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뭐 약간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나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속지 않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바로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장까지 서문하고 1장까지 했는데 이제 2장 오늘은 2장을 할게요. 2장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 네. 해롭지 않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약들을 드세요? 네. 자, 이제 봐보자고요. 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에 관한 기초 지식 그래가지고 콜레스테롤은 스테롤이라는 물질의 일종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다라고 돼 있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스테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만큼 중요한 물질이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지면 30%가량은 음식에서 흡수된다 하는데 요즘 최근 또 연구들을 보게 되면 10%다, 20%다 이렇게 얘기들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지가 언제냐면 2015년도, 7년 전에 발행이 된 책인데 2015년 초판은 1월 10일 날 발행이 됐고요. 이제 2세 초판 2세는 5월 15일 날 나온 거죠. 그러니까 1세가 다 팔려가지고 부족해서 2세를 찍은 게 이제 5월이었죠.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다 팔렸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에 연구해 보면은 20%다, 10%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여간 대부분 간에서 만든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을 내 간이 만들까요? 내 간이 만들어서 내 심장이 쓰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비타민 D를 비롯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료이다. 네. 자, 보세요. 지지난주까지 계속 공부했던 게 호르몬이잖아요. 호르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안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어요? 인체와 관련된 건데. 그런데 그런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료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또 그렇게 현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타민 D도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세포막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콜레스테롤은 지질 단백질로 불리는 입자 형태로 이동하는데 가장 많은 형태가 고밀도 지질 단백질과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고밀도 지질 단백질 그러면 HDL 이 소위 그냥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이제 저밀도 지질 단백질 그러면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정식 명칭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익한 콜레스테롤 HDL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HDL은 되게 좋은 유익한 콜레스테롤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2011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에임-하이 연구에서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심장 발작, 뇌졸중, 사망 예방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한 HDL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가령 HDL2 입자는 크기가 크고 부력이 많으며 방어 능력이 우수한 반면 HDL3 입자는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으며 염증 유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HDL이라고 다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는 것들이 갈라져 있는 거고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그 콜레스테롤조차도 A타입, B타입이 있어서 A타입은 몸에 좋고 B타입은 몸에 나쁘고 하는 게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전통적인 관점은 LDL은 동맥에 축적되어 혈류를 방해하므로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 그래서 약을 먹는다라는 건 이걸 줄이려고 자꾸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행 기준은 100에서 129 정도고 100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새로운 관점은 뭐냐면 LDL이라고 모두 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LDL-A는 부력이 있는 가벼운 분자로 산화되어 손상되기 전까지는 전혀 해롭지 않다. LDL-B는 크기가 작고 단단하면 밀도가 높은 분자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B타입이 뭐예요? 혈관 벽에 들러붙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LDL-A의 농도는 높을수록 좋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제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혹시 클릭을 하셔서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LDL A타입, B타입 검사를 해서 B타입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는가요? 아니면 LDL 수치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LDL 좋은 하는 A타입조차도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일반적인 검사에서 따로 확인할 수 없는 입자 중에 가장 중요한 콜레스테롤은 지질단백질, 통칭 LPA라고 부르는 건데요. LPA는 크기가 매우 작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자로 혈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LPA 같은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는 영어 L과 P 가로 열고 소문자 A예요. 아까 A 타입, B 타입의 그 A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검출이 되지 않는 위험한 혈전을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검사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지금 검사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LDL 수치, HDL 수치만 따져가지고 콜레스테롤 처방하고 있다는 얘기죠. 5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음식 섭취와 상관없는 콜레스테롤 수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액의 콜레스테롤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개인차가 크다. 대부분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혈청의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혈청이라는 거는 결국 혈액에 미치는 라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런데 어때요? 저희 이제 장모님부터도 예전에, 지금은 안 드시는데 예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병원에서 판정을 받은 다음에 오징어니 뭐니 이런 걸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드시더라고요. 좀 뭐 그런 좀 답답한 게 많아요. 자, 그리고 포화지방은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지만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이로운 종류 LDL A 타입, 이로운 종류와 HDL 콜레스테롤 전체를 한꺼번에 증가시킨다. 또한 포화지방과 심장질환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심장질환과 상관없는 콜레스테롤 수치,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가지고는 심장질환 발생이나 심장 발작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실제로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완벽하게 정상이었다. 어떠세요? 그럼 콜레스테롤 약을 왜 드세요? 심장 문제 때문에 심장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전혀 관계가 없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거짓말의 신화 이렇게 돼갖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안셀 키스 박사의 얘기가 된 거죠.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콜레스테롤 이게 왜 그러면 심혈관계를 일으키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가설로 완전히 정착되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53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젊고 야망 있는 생물학자 안셀키스가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이론을 내놓은 시기다. 이 이론이 널리 퍼진 오늘날에도 왜 이것이 급진적인 이론으로 여겨졌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생활과 심장질환은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전에 러시아 과학자들이 토끼에게 콜레스테롤을 다량 먹인 후 해부하니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플라그가 가득했으며 그 형태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동맥에서 관찰된 형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토끼한테 콜레스테롤 잔뜩 먹인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걸 이제 안슬키스 박사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가설을 세웠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토끼가 초식동물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면 참으로 불편한 짓일 테니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평상시에 토끼가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쥐, 개코, 원숭이 같은 잡식성 동물은 고콜레스테롤 식단을 제공했을 때 토끼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안셀키즈도 음식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97년 그는 이렇게 밝혔다. 음식에 포함된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콜레스테롤 섭취는 닭이나 토끼가 아니라면 전혀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1977년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지금 현재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전부 콜레스테롤이 심장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질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해서 스테롤 계열의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 건강 분야의 주요 단체들은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300mg 이상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한다. 과학자들이 식생활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관한 가설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키즈가 발견한 사실은 혈액 중에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면 심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을 통한 지방 섭취와 혈중 콜레스테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확산됐고 키즈는 지방 섭취와 심장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7개국 연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나옵니다. 이 연구에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키즈는 신뢰할 만한 수준의 식품 섭취 관련 자료를 총 22개 국가에서 획득했지만 이 가운데 7개 국가의 자료만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세워둔 가설에 꼭 맞는 국가를 직접 골랐기 때문에 지방 섭취와 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실한 사례를 들어 입증할 수 있었다. 키즈가 7개 국가만 선택하고 나머지 15개 국가 자료는 무시했다. 아니라고 나온 15개 국가 자료는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개 자료가 맞겠습니까? 15개 자료가 맞겠습니까?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응? 닭이나 토끼가 아니면 먹은 음식하고 콜레스테롤이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63페이지에 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유드킨이라는 박사가 런던 대학교 영국 런던 대학교 소속 의사 존 유드킨이라는 박사가 이제 또 다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드킨이 조사한 결과 이 포괄적인 자료에서는 식생활 관련 요인 중에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가장 관련성이 큰 단 한 가지가 드러났는데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바로 설탕, 당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7개국 연구는 현재 콜레스테롤과 지방 섭취에 대한 최근의 식생활 관련 권장사항과 정부 정책이 초석이 되고 있으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키즈는 7개국의 포화지방 섭취량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심장질환, 콜레스테롤 수치, 포화지방 섭취량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키즈 자신이 딱 원했던 결과였다. 그래서 나머지 15개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15개국 자료는 버렸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64페이지에 키즈는 자신이 활용한 자료에 명백하게 드러난 이 오류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그냥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심장협회의 영양자문위원회 구성원이던 키즈는 자신의 이론을 1961년 미국 심장협회 식생활 지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식생활 지침은 이후 오랜 세월 심장질환, 지방 섭취, 콜레스테롤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했다. 지금까지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65페이지에 미국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음모론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언급 안 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9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 섭취 반대 운동은 근본적으로 과학에서 비롯되는 움직임이 전혀 아니었으며 기득권층, 즉 거대 식품회사, 거대 제약업체, 거대 농장주에 대한 불신이 불을 지핀 민중의 목소리였다. 과도한 소비, 이 사건의 경우 크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스테이크와 베이컨, 달걀로 대표되는 식품의 지나친 소비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한몫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계열의 약들이 전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들은. 답답하죠. 71페이지에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단을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으로 대체하도록 권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비만과 당뇨병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얘기는요, 이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예. 당뇨에 관한 책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저탄 고지 이거를 깨고 고탄 하여간 저지방 고탄수화물로 가면서부터 당뇨하고 비만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책들에서 연구 결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연구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0년이 지난 뒤 프레이밍햄에서 도출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 45세가 지나면 콜레스테롤 수치의 차이가 심장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45세가 지나면 콜레스테롤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4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의 수명도 수치가 낮은 사람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래 산답니다. 45세가 되기 전에 심장 발작이 발생한 병력이 있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면 거기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까지 고지방식품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염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라고 저자는 퀘스천 마크를 던집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는 의학 역사상 최대 사기극 그래가지고 이제 벤더빌트 대학 의대 부교수이자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 참여한 의학 박사 조지만도, 그러니까 조지만이라는 박사예요.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식단과 심장 건강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 역사상 최대 사극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8페이지에 저지방 식단이 암이나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 저지방 식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2006년에 뉴욕타임즈에 보도한 내용이랍니다. 저지방 식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심장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의학 박사 트와이트 런델은 씁쓸해하며 밝혔다. 황소뿔을 붙잡긴 했다. 문제는 틀린 소를 붙잡았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그래갖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반대 증거가 다양하게 밝혀진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다. 반대 증거를 재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시금 논의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어야 된다. 왜?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을 다 만들어내고 정말 중요한 비타민 D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도 걸리고 온몸이 다 망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뇌세포막을 형성 제대로 못하니까 치매가 걸리고요. 깜빡깜빡하게 되고요. 뇌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저자들 얘기도. 미국의 많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근거로 제시되는 과학적 자료들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바탕이 된 연구들은 이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요 단체와 네 번째, 주요 단체와 미국 정부가 콜레스테롤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채택하게 된 바탕에는 정치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적 요소는 모르겠고요. 콜레스테롤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무조건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다 한다면 6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콜레스테롤 못 만들어내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 기능이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3장은 심장질환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염증에서 시작된다라고 3장 챕터 제목이 그래요. 심장질환은 염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85페이지에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라고 제목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87페이지에 만성염증은 고혈압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비만, 관절염, 암, 퇴행성 신경질환, 만성기도질환, 독감, 폐렴, 만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을 비롯해 거의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심장질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염증이요. 그럼 염증은 왜 생길까요? 피가 팽팽팽팽 못 도는 거예요. 피가 팽팽팽팽 못 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다? 당이다. 당, 설탕. 관절에 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염증 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정도 더 높다. 인체 어느 한 곳이 감염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부위로 문제가 쉽게 확산되어 염증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8페이지에 이것도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는데 염증이 시작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화작용이다. 유해산소라는 얘기죠. 유해산소는 왜 생겨요? 과호흡을 한다든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특히 당. 산소 원자에서 발생한 자유라디칼인 활성산소가 가장 지독하고 큰 손상을 입는다. 그거에 의해서 입는다라는 얘기죠. 하먼 박사라는 분이 계시나 봐요. 미국에 50년대 중반 의학 박사 던햄 하먼이 제시한 노화와 자유라디칼이 여기 대해서 노화를 내부에서부터 녹이 스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산화제가 모든 질병을 막는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90페이지에 손상이 시작되는 원점 내피세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피세포라는 이 낯선 단어는 동맥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동맥의 손상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그러니까 혈관의 제일 안쪽이죠. 궁극적으로 심장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내피는 체내에서 유일하게 세포가 두껍게 형성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생학적 활성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피세포 기능장애는 가장 안쪽 세포층의 손상된 병약적 상태를 가리키는 명칭이며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꾸 상처를 당한다, 패인다. 왜? 심장에서 피가 세게 뿜어져 나가면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시멘트 발라줘야 돼요. 아파트 같은데 가끔 보시게 되면 좀 진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벽에 금이 가거나 하면 하얀 거 칠해두죠. 더 이상 금 안 가도록 조치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 내피세포에 금이 가서 손상을 입어서 금이 가면요. 아파트 더 이상 허물어지지 말라고 칠하듯이 우리 혈관 안에도 내피세포에도 발라줘야 돼요. 그 발라주는 게 뭐예요? LDL이에요. 그래서 91페이지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낡은 생각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또 시작이 돼요. 낡은 생각. 그럼 우리가 낡은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천동설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중심을 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체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체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이 가장 많다. 건강한 세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지방 성분의 물질은 특히 간에서 많이 생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92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콜레스테롤을 덜 먹으면 간은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반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 간이 만들어내는 양이 줄어든다. 결국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간이 그만큼 생산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조절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연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축에 속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암, 자살, 사고 등 심장질환과는 상관없는 질병이나 상황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예요. 의사들이에요.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로 우울증, 공격성 뇌출혈을 일으킨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미쳐 일관성 기억상실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콜레스테롤은 인체가 감염에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무기이기도 하다. 면역 체계가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내장 기관에서 혈류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독소를 만들면 이를 콜레스테롤이 중화한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면역도 떨어진다.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면역 떨어지면 큰일 난다. 여기까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94페이지에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전달하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HDL은 과도하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집어다가 간에 돌려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은 뭐라고요? 필요한 세포에 전달해 주는 게 LDL이라고요. 근데 왜 나쁩니까? 내 세포가 필요해서 밥을 달라고 콜레스테롤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전달해 주는 LDL이 왜 나쁜 세포냐고요.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냐고요. 그럼 세포가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진짜 나쁜 유형인 B형 LDL 입자는 아테롬, 죽종을 형성시키는 특징이 있다. 근데 얘도 그냥 막 B형이라고 해서 B타입이라고 해서 가서 무조건 죽종을 형성시키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언급해드렸듯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됐을 때 또 내 필요에 의해서 그 하얀 칠을 덧해 내피세포를 강하게 더 이상 터지지 상처나지 않게 발라줘야 할 때 그때 거기에 쌓이는 것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끝없이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그 분들이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수치인데도 약을 드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면 드셔야죠. 당연히 드셔야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100페이지에. LDL은 산화되기 전까지는 인체에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산화된 LDL만이 혈관벽에 붙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고 염증을 진행시키고 손상을 유발한다. 산화되지 않은 LDL은 거의 무해하다.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으로 끝나는 그 모든 재난 과정의 시작점은 바로 산화이다. 항산화제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채소 종류죠. 자연에서 나는 음식들이겠죠. 녹색 잎 채소겠죠.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뭐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하여간에 뭐 그런 종류들의 항산화제, 셀레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은 그 면역 체계를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달 물질이지만 사이토카인 자체도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아까 나왔던 류마티성 관절염 예도 들어준 예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지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10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의 성호르몬과 비타민 D,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의 모체가 되는 분자이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은 산화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세 번째, 손상 혹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 내벽에 달라붙는데 여기에서부터 염증이 발생하는 과정이 시작된다. 설령 들러붙어도 그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들러붙어서 시작되는 염증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손상 혹은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 내벽에 달라붙는데 여기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심장질환의 진짜 원인은 염증이다. 염증이에요. 염증은 왜 많이 발생돼요? 탄수화물, 설탕을 많이 먹어서 염증이 시작이 돼요. 염증은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에서 시작된다.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낡은 개념이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은 각각 몇 가지 종류로 다시 나눠진다.
콜레스테롤을 LDL과 HDL로 나누는 것보다 LDL 콜레스테롤의 특성이 A형인지 B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미만으로 낮아지면 우울증, 공격성, 뇌출혈, 성욕감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면 간에서 만들어내는 그 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그 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을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불안하시면 약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콜레스테롤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채소 또 챙겨 드시고 그게 안 되면 항산화제라도 반드시 챙겨 먹는 한 주. 그래서 염증을 막아서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